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마케팅 뭐 캠페인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다 우리 영업이 잘한 거지. 너 니네 거에서 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는데 막 이런 질문 저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겪었던 부딪히면서 알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케터님 주변에 이제 마케팅 실무자분들이 가장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분이 이제 컨텐츠를 하거나 어떤 캠페인 같은 걸 진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컨텐츠 조회수 얼마나 나왔냐, 그래서 이번에 진행한 캠페인으로 계약 얼마나 진행됐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내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스트레스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지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공감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마케팅 뭐 캠페인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다 우리 영업이 잘한 거지. 너 니네 거에서 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는데 막 이런 질문 저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캠페인에 우리의 그 태그라고 해가지고 꼬리표 같은 거를 다 심어서 구글 애널리틱스로 돌릴 수 있는 우리 거에서 들어왔다 이거를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그거를 다 심으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왜냐면 이탈이론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를 보고 하나에서 바로 구매를 여정을 쫙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생각을 하면 이걸 봤다가 딴 데 갔다가 까먹고 지내다가 또 필요할 때 다시 와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 측정이 굉장히 어렵죠. 마케팅 쪽에서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행사나 아니면 특히 PR 대행사 같은 경우는 뭐 지면에 나오는 이거 가격 뭐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ROI를 측정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내부 상사를 설득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얼마나 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아예 이해를 안 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설득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겪었던 부딪히면서 알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 상사, 내 대표, 내가 보고해야 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건지를 그 맥락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화가 똑같은 결과를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구체적인 숫자, 투자 대비 수익률, ROI만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여기에서 매출만 보는 사람인지 조회수만 보는 사람인지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캠페인 기획하기 전에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수치가 뭔지 원하는 결과가 뭔지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우리가 설계할 때 그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결국에 매출이 잘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벌려놓고 그냥 시작을 하게 돼버리면 여러분도 수습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한 목표 만약에 우리가 이 캠페인을 기획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전에 공유를 하지 않으면 팀장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도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왜 이상한 걸 가지고 왔어? 왜 돈을 헛돈 썼어?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실제로 우리의 컨텐츠의 목표, 우리 이번 캠페인의 목표, 우리가 이 활용하는 플랫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공유를 하시고 그 리스트가 합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계약의 숫자일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문의를 하는 문의자의 메일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혹은 회원가입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마다 한 번씩 하는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그 인지도가 몇 프로 오르는 것일 수 있고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 수치적으로 구체화해 놓고 두 번째는 이 수치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좀 설득을 미리 하셔야 돼요. 숫자 이런 단순히 조회수, 뭐 저장수 이런 거 말고도 계약수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 지금 단계에서 이 캠페인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이거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나중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조회수, 좋아요 막 이런 거 뭐 저장수 이런 것만 보고 하면 계약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 B2B 계정의 컨텐츠는 좋아요나 조회수나 저장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우리가 대체 지표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래도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리는지, 아니면 요거를 공유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신규 문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니면 여기 클릭을 얼마나 더 많이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랜딩 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혹은 여기 이걸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담을 했을 때 얼마나 더 학습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계약이나 굳이 매출까지는 안 갔어도 이거에 대한 문의가 평소 대비 몇 프로 증가를 했고, 고객들이 이거를 온라인 상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는 관심이 이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 이게 점점점 부메랑이 돼서 스노우볼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추이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차피 콘텐츠 마케팅이나 이런 온라인 세계에서는 한 방에 꽝 나오는 뭔가 성과가 아니고, 이게 학습에서 씨앗을 뿌려서 뭔가 콘텐츠가 계속 성장을 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유의미한 지표를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계약까지는 안 가도 잔잔한 성공 사례들을 중간중간에 좋은 피드백이 있거나 뭔가 중간중간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걸 계속 공유하세요. 뭔가 한 방에 다 모아서 결과를 최종으로 모아서 이날에 다 캠페인 끝나고 나면 다 취합해가지고 보고해야지 라고 하면 그때 그 좋은 결과를 받아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돈 그만큼 썼으니까 그만큼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뭔가 좋은 반응이 하나 댓글이 달렸다던가, 뭔가 이거가 갑자기 사람들이 얘를 좋아요를 오늘 뭐 많이 눌렀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걸 보고 문의가 좀 더 왔다던가, 그런 잔잔한 내용들이 있을 때 숨기지 마시고 꾸준히 보고하세요. 그래서 팀장님, 지난달 컨텐츠가 이게 고객 상담으로 이어져가지고 캠페인 끝났는데 그때 그걸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몇 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쌓으면 그 사람들이 점점 학습돼서 아마 계약 전환율도 높아질 거예요. 근거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큰 건이 터졌을 때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잔잔한 성공들, 잔잔한 좋은 피드백들을 중간중간 던져주셔야 우리께 SNS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과 그 팀장님 보고 받으시는 분들의 언어의 코드를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분들이 여러분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요즘 분들이 막 여러 가지를 막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지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고급 용어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대표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용어 쓴다고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잘 이해하고 내가 하는 일을 서스럼 없이 100% 이해하고 밀어줄 수 있는 팀장과 대표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내용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에게 하는 언어와 대표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에게 보고하는 언어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용 온도 차를 다르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콘텐츠의 효과를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고객 미팅 때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든지, 정말 그분들의 실무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하듯이 우리 이분들에게도 정말 제대로 이해를 시켜준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또 그분들이 그 윗분들에게도 조금 자기의 언어로 잘 이해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세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그분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B2B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누가 B2B 마케팅 전공자라는 건 사실 이 세상에 없잖아요. 다 대표를 설득하거나 뭐 팀장 설득하는 게 어렵다, 그런 거 뭐 가르쳐준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분들도 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뤄나가는 작은 성과들을 수시로 공유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그냥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보여지는 숫자보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에 가진 의미라던가 이거 효과 같은 장기적 효과들을 공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대한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성과가 회사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입지를 굳혀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활용하시길 응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더라, 뭐 우리 팀장님은 뭐 좀 독특하더라, 이런 또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